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백만장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을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업혁명 이후에 19세기 이후 최고의 갑부를 지칭하는 말은 백만장자였습니다. 백만장자 달러 기준이고요. 100만 달러는 현재 우리 돈으로 11억 2,280만 원인데요. 19세기 당시 타이틀의 주인공은 담배와 모피를 제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만장자보다 100배 더 부자인 억만장자는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개념인데요. 억만장자는 독과점 심화의 산물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억만장자는 미국의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한 록펠러였는데요. 담배 정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는 산업군이고요. 따라서 정유주는 딱 3인방이 있고요. 담배는 KT&G가 있습니다. 최초의 억만장자 록펠러가 탄생한 이후에 IT와 금융 쪽의 경영인들에서 억만장자가 많이 나왔고요. 억만장자는 1조 원이 넘는 돈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석유왕 록펠러의 재산은 1937년 사망했던 당시 미국 전체 GDP 가운데 1.5%를 차지했는데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2018년 세계 억만장자는 포브스에서 집계했습니다. 72개국 2,208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산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사람이 역사상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바로 간밤 시총 1위를 기록했었던 아마존을 이끌고 있는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의 재산은 1,500억 달러라고 하고요. 약 170조 원입니다. 이제 세상은 조만장자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30년 9월 바로 제프 베조스가 이 조만장자의 대열에 올라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저런 굴곡을 지나게 되면서 현존하는 기업들보다도 수백 배의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과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고요. 우리는 그들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부를 늘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부의 집중과 새로운 부의 창출입니다. 고대의 영토 확장, 식민지 침탈, 또 현대의 기업 인수 합병, 기술 혁신 등이 그러한 부의 집중과 새로운 부의 창출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들이라고 하고요. 특히 인터넷의 등장과 글로벌화로 인해서 이 IT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세계적인 기업들로 거듭났습니다. 또 조만장자 탄생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산업은 바로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우주 공간을 활용한 통신, 여행, 탐사, 개발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산업들이고 가장 강력한 황금 알로서는 소행성의 자원을 채굴하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마존과 구글, 테슬라도 우주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걸림돌도 있습니다. 아직은 국제법상 우주가 그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1967년 발효된 우주 이용 관련 국제조약에 따르면 우주는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 없으며 우주에서 얻는 이익은 인류 공통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개발 기업들의 등장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먼저 길을 터주고 있는데요. 2015년 미국 정부는 영리 목적의 우주자원 이용을 미국 시민과 미국 기업에 허용하는 우주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이 슈퍼리치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이자 또 부의 편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세계 최상위 부자 8명의 재산은 전 세계 50% 인구인 36억 명의 재산과 똑같습니다.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트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하위 50%의 소득 증가율은 0이고요. 그리고 상위 1%의 소득은 300% 이상 성장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축적된 부는 더욱 속도를 내기 때문에 자산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게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이자 또 하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설국열차에서 등장했던 배경이 지금 현실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바로 그러한 대목인데요.
설국열차에서 기상이변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태운 기차 한 대가 끊임없이 궤도를 달리고 있네요. 기차의 맨 끝 꼬리칸에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박을 대고요. 또 선택된 사람들만이 호화로운 객실에서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모두 즐기고 있습니다. 맨 앞촉간에서요. 기차가 달리기 시작한 지 17년째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소득뿐 아니라 투자 자본을 늘려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100세 시대죠. 고령화 리스크입니다. 100세 시대, 은퇴 연령은 60대로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사고방식의 차이가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게 됩니다. 보시죠. 일반적으로 금융자산 11억 원 이상을 가진 백만장자를 부자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자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자산을 불렸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수성가 백만장자들은 시작부터 접근 방식이 달랐다. 성공의 끝을 정해놓고 현재 해야 할 일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야 할 행동까지 모두 정해놓고 있었다.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면 그걸 이룰 수밖에 없는 단계를 설정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단계를 거치면 목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방식이었다. 그 이정표를 가진 누구라도 그 단계를 거치면 이루게 될 정도의 계획서인 셈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매년 배당이나 약간의 수익만 낼 수 있다면 달성 가능한 수익률 5에서 10% 정도를 설정해 놓고 해가 갈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고 복리 효과가 가세하면서 30대부터 시작을 한다면 한 50대가 됐을 때 자산 수십억 또는 수백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플랜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코스피 지수와 또 삼성전자, 현대차 혹은 바이오, 콘텐츠, 2차 전지, 음식료, SOC 그리고 관광 기업들을 보시면서 반드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플랜, 이길 수밖에 없는 계획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닝 쇼크를 바라보면서도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은 분명히 지금 누군가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